평온했던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간밤 미국 증시를 보고 나니 인하 사이클에 좀 제동이 걸렸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지금 하는 청재의 발언으로 국채 금리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움직임이었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없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사이클 자체에 좀 제동이 걸리는 건 아닐까 다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대체로 많은 종목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이 분위기가 이어지게 되면 전략적인 측면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2.8%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3% 넘게 빠집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3%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어요. 어제까지 봤을 때 61만 원을 지지하면서 꽤나 안정적인 궤도를 그려갔던 하이닉스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5일선을 내주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하락으로 5일선과 20일선을 내어주게 된다면 여기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오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좋았던 2차 전지도 살짝 좀 약세로 돌아서 있는데요. 간밤 앨범알이 추가적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LG엔솔이 2%의 약세를, 에코프로비엠이 2.8%가량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좀 비교적 막판까지 좋았던 쪽이 조방원이었습니다. 다시금 기존 주도주로 수급이 돌아오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81,000원, 2.5%의 약세로 어제 상승분을 일부 되돌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홀로 빛나는 ABL바이오, 오늘도 TP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하위권의 분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B금융이 1%가량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KTNG 같은 전통적인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만 프리마켓 시세에서 생존 신고가 되고 있고 나머지 쪽으로는 약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꽤나 좋았었던 일부 바이오도 ABL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눈에 띄는 테마는 지금 ABL 바이오와 함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 AI인데요. 최근 들어서 수급이 강력하게 붙고 있는 신테카바이오 10% 가깝게 급등, 셀바스 헬스케어, 온코크로스까지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세는 여기까지 봅니다. 오늘 안전띠를 잘 매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지금 간밤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인하 사이클에 좀 제동이 걸리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건 지금 하반기 들어서만 세 차례의 금리 인하 움직임이 미국에서 단행이 되고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이 인하 사이클이 유지된다. 여기에 베팅하며 에브리띵 랠리가 이어졌었던 건데요. 이런 움직임 안에서 지금 12월 중순에 열리게 될 FOMC 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지금 동결이 48.1%고요. 인하는 51.9%, 거의 반반입니다. 인하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건 연준 위원들이 아직까지 12월에 인하를 정말 해야 될까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명확하게 이 지표, 디펜던트 이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게 연준이잖아요. 그런데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표들이 거의 다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BLS 고용 지표는 ADP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다르게 중심점 역할을 해주는데 9월, 10월 비농업 고용 지표, 실업률 모두 나오지 않았고요. 9월 물가 지표, PCE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 간밤 예정되어 있었던 CPI까지 지금 수집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물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준 위원들은 고용만 놓고 봤을 때는 인하에 한 표를 던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물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추세라면 지금 인하 자체도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물가 지표에 과연 언제쯤 나올까? 11월 물가와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이보다 더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월가에서 들려오는 가운데 12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이 지표를 보고 명확하게 스탠스를 내리긴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제일로 싫어하는 불확실성 국면에 놓여 있는 상황. 어제 셧다운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낀 투자자들이 거의 다 매도했습니다.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나스닥, 그 안에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빠졌고요.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위험자산 하락 베팅, 비트코인 약세, 금도 같이 빠졌고요. 우리가 지금 불안하게 느끼는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다면 올라갈 금리,
그리고 달러,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공포지수까지 자고 일어나니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 만한 지표들만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도 어제까지 지수단에서는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도 자고 일어나 보니 2% 넘게 빠져 있습니다. 반도체주가 급락하며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반도체 종목들 대거 빠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시세를 같이 체크해 드렸는데요. 일단 얼마나 빠졌나? 간밤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이러합니다. 단추가 됐던 건 키옥시아의 실적이었거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어제 하락을 나타냈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국내 반도체 종목들이 대거 좀 조정 양상에 들어가는 모습을 어제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권에는 있다면 오히려 선반영 아니야? 라면서 되돌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지도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샌디스크가 크게 영향을 받았죠. 키옥시아 당사자보다도 더 많이 빠진 샌디스크는 13%의 급락을 보였고요.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모두 빠졌는데 핵심은 낸드에 있습니다. 키옥시아의 실적 발표된 부분에 있어서 급격하게 ASP가 떨어졌고 생각보다 레거시 쪽, 특히 스마트폰 PC 시장이 좀 침체가 계속되는데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최근 디램 사이클이 좋아지고 여기에서 낸드 가격까지 인상하며 낸드 쪽도 좋아질 거야 라고 먼저 달려갔던 이 MTAD, 그러니까 한 달간의 등락 보이시죠? 이 부분을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낸드는 생각보다 조금 더디게 회복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인식하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핵심은 환율이었어요. 엔화 때문에 이 악영향을 띠면서 좀 조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쭉 놓고 봤을 때는 낸드가 아쉽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사이클에 영향을 줄 만큼 악재는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 사이클은 변함없고 중기 반도체 방향성도 이상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긴 하는데, 단기 조정 시그널에서 봤을 때 이 우리 시장 안에서도 낸드, 키옥시아나 샌디스크 달려가면서 같이 뒤따라갔던 몇몇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여기서 다소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종목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만 전자 아래로 다시 내려간 지금 구간이 과연 기회일지.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M&A 신설팀까지 꾸리면서 앞으로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한 이런 한 걸음을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자 본주는 약세로,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미래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도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고, 오늘 하이닉스도 4% 프리마켓 시세만큼이나 정규장 분위기가 어둡다면 최근 내어주지 않던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기회일지도 보셔야겠습니다. 정말 기회일까를 보는 측면에 있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어제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키옥시아의 부진한 실적 영향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둘 다 정규장 거래선 약세였거든요. 그런데 정규장 다 마감되고 이제 최종적인 수급 데이터 들어오는 오후장 보니까요. 7시 지나서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찍힌 숫자를 보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가득 담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물론 옵션 만기이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감안해 봐야겠습니다만, 하이닉스 2,500억 원, 삼성전자 1,740억 원 사들였는데 하이닉스를 사들인 게 14거래일 만입니다. 계속 팔면서 10월 24일부터 외국인들은 하이닉스에 대해 매도 베팅을 했었어요. 딱 이때가 50만 원, 그리고 60만 원대에 다시 담은 이 외국인의 시각에 있어서 오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한 날이었는데, 키옥시아와 관련돼서 미국의 기술주들 약세가 다소 찬물을 끼얹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문제 없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 하나증권에서는 이제 메모리 가격 상승과 함께 내년도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나란히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며 TP를 높여 잡았습니다. 14만 원, 85만 원 각각 하나에서 보는 TP고요. KB에서는 내년 반도체 투톱의 합산 영업이익 전년 대비 90% 가깝게 늘어날 것으로 보면서 기존에 달려왔던 두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 대폭 증가할 거로 봤습니다. 내년에 무려 165조 원을 둘이 합쳐서 벌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0조 그 이상을 벌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아직은 AI 버블 논란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아시겠지만 버블은 실적, 그러니까 이익이 찍히지 않는데 기대감을 과하게 앞당겨서 달려가는 것이죠. 내년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분명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아직 과열 아니다라는 이야기에 계속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빠진 이유에 있어서는 샌디스크, 키옥시아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의 중국을 계속 견제하는 정책에서 중국 칩 주식들이 중국의 칩 기업들이 AI 미국의 규제를 우회해서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가져갔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들도 외신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 영향권 안에서 약세로 마감됐는데 제일 중요한 건 월가에서도 이야기하는 다음 주 우리 시간으로 20일 실적 발표가 나올 엔비디아에 달려 있습니다. 실적은 순 매출 580억 달러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숫자에 부합하는지 그다음 가이던스는 어떻게 될지 콩쿨에서 나올 이야기들은 이것이 앞으로 반도체의 방향성을 좌우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일단 어제까지 담은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담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숫자를 보고 담을 것인가는 오늘 수급에 달려 있겠습니다. 미국이 간밤에 금리가 다시 튀었잖아요. 통화정책 불확실성 속에 금리가 계속 떨어지진 않을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금리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가장 민감도를 보이는 게 사실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간밤 미국 시장에서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쪽은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 최근에 이 수급 로테이션 속에 꽤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시장과는 물론 조금 다르게 미국 시장 안에서 바이오 헬스케어가 가치주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여파도 있었을 거다라는 월가 해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일라릴리가 최근 미국 시장 안에서도 꽤 대장 역할을 하는데 간밤에도 추가적으로 일봉 조금 더 끌어올리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지금 1,500달러까지 목표 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1,022달러에서 1,030달러까지 또 한 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이오에 오늘까지도 이 수급이 계속 돌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릴리가 미국 시장을 이끌듯 우리 시장 안에서도 이번 주 들어서 기술 수출 계약을 시원하게 따는 ABL 바이오 이 대장의 역할이 중요하겠는데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보시는 건 상승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 TP가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나왔는데요. 어제까지 이 LO 수출 계약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 어제는 18만 원이 최대치였습니다. 그런데 교보증권에서 더 높여 부릅니다. 시총 10조를 향해 달려갈 회사. 그랩바디 B와 관련된 누적 딜 규모가 이제 9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추가적인 모멘텀을 감안해 봤을 때 이 BBB 셔틀 플랫폼 가치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시총 10조 원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모멘텀들은 옆에 적어뒀고요. 지금 교보가 현재 가장 높은 목표치로 나오고 있다. 지금 주가 흐름 볼까요? 예상 체결가입니다. 0.7%가량의 상승으로 오늘도 갭으로 살짝 떠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18만 원, 19만 원을 감안해 봤을 때 너무 속도는 빠르긴 한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홀딩자의 관점과 신규자의 관점 안에서 바이오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함께 전략으로 들어가 보죠. 다음 주를 앞두고 금요일 약세라면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지금 호가가 2% 넘게 지수 약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출발 호가가 4,067, 코스닥은 902선 움직임 나타냅니다. 코스닥이 덜 빠지네요. 김태성 ISF 본부장,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 반도체 미국 시장에서 크게 급락이 나왔는데 엔비디아도 빠졌고요. 샌디스크 잘 나가던 낸드 쪽도 크게 타격받았습니다. 네. 사실 키옥시아 실적은 어제 우리 정규장에도 반영된 거 아니야?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거 반영해서 오늘 어떤 대비 필요해요? 일단 전체적으로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게까지 또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약 원달러 환율 시장이라도 우호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조금은 기대할 만한 곳이 있었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원달러 환율 시장 자체조차
점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과감하게 들어오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지금 12월 달 금리 동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대내 변수가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와 테크주들에게는 조금은 수급의 압박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한 2주 전부터 조금은 보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기다렸다 매수를 해야 된다. 특히나 삼성전자처럼 21선 이하에 내려왔을 때 저는 사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는 해당 구간까지 한번 조정이 나왔었고요. 대신에 SK하이닉스는 그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반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만약 전체적으로 반도체 RT의 조정이 나온다면 SK하이닉스의 21선 이탈 시 저는 매수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구간에 오면 그동안에 먼저 좀 매도를 하셔서 비중이 적으신 분들, 그리고 없으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1차 정도의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닙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고 있노라면 이쪽도 지난 며칠 전에 21선을 이탈했다가 빠르게 회복을 했지만 그 구간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 그렇다고 하면 저는 오늘은 조금 어렵겠으나 다음 주 초에 반도체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는 일부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을 가능성이 높냐? 다음 주에 이제 후반부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주들은 지금의 어떤 과감성,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을 필요는 없고요. 저는 만약에 이제 21선, 61선 조정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소폭 조정 매수는 가능하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고 나서 그때 결정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회복되는 그 속도를 보니까 네. 21선, 60선 어떻게 기다려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출렁이니 지금 호가로 5%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럼 58만 원 출발인데 21선이 56만 원대입니다. 거의 맞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조금은 차분하게 보자 의견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로 넘어갈게요. 이번 주에 반도체가 쉴 때 그 수급에서 아주 강력하게 자금을 빨아들인 게 바이오였잖아요. 정 이사님, ABL 바이오 빼고는 지금 오늘 바이오 쪽도 좀 시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대장, 그러니까 기술 수출 나온 ABL만 봐야 되는 건지요? 일단은 시장 영향은 안 받을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좀 쉬어갈 때 바이오가 그 자리를 채우듯 하다가 시장 하락 나오니까 바이오도 같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주 사례도 있었고, 또 중요한 건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제일 하단의 종목, 그 위에 업종, 그 위에 시장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알테오진이라든지, 그리고 소위 말해 알보리팹, 알보리에 이런 종목들이 일단 영향은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BII 쪽 이동이라든지, 그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부 선방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호가는 좀 하락 출발을 하더라도 시장이 추가 하락이 제한되게 되면은 어제 2차 전지가 그랬던 것처럼 바이오가 낙폭을 좀 줄이고 또 반등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승리를 좀 낮추는 전략적으로 일단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하지만 대비할 수 있는 종목은 있다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안에 관심주를 주신 것 같은데 꽤 큰 종목이에요. 저 많이 올랐다 생각했는데 리가캠 바이오 주셨습니다. 전략 궁금해요. 네.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의미가 있는 부분은 오늘 일단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난 8월달 이제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고점이었던 최근 16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 업종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ABL 바이오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CB71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리가캠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ADC 링커, 그거와 이제 ABL 항체가 결합해서 만든 시약후 물질이거든요. 요게 이제 1비상 환자가 2024년 12월 19일 날 등록이 되게 되면서 이제 중국, 미국, 호주에서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에 학회 이슈가 있거든요. 다음 달 이제 미국에서 혈압암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1비상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회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판단에 좀 준비됐고요. 목표가는 일단 20만 원 정도 설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목표는 15만 3천 원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만 원까지 보세요. 어제 17만 원 고점 찍고 살짝 눌렸던 구간 안에서 기회를 보자.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의료 AI가 프리마켓 시세에서 꽤 강한 모습,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꽤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상승 움직임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신테카바이오, 온코크로스 상승세 이어주고 있는데 여기에 오늘도 그러면 답이 있다면 단기로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실적이 결국 포인트라는 것을 어제 루니 사태를 보면서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네.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3빌리언을 가장 먼저 좀 앞단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라든지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요. 추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규장 분위기 중요하겠습니다. AS 측면에서 저희 추가적인 의료 AI 전략들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은 여전히 마이너스 움직임 크게 못 줄이고 있습니다. 시가에서의 움직임을 좀 기대해보죠. 시장 문 열겠습니다.